네, 이번 시간은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무려 또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노후에 편하게 이제 쉰다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60대가 그만큼 이제 너무 많은 나이는 아니다라는 그런 방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워낙 다들 어렵다 보니까 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전 연령대를 걸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약 674만 9천 명으로 50대 취업자 수인 67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0대 취업자 수를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의 취업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3.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는 정년 연장과 고용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기도 한 사례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은 그만큼 다들 좀 나이를 좀 먹어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60세가 그렇게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정년 연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취업자 분포는 현재 나이가 많을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모양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요.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 40대, 30대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식에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고용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 같은 이슈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직면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층,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오늘 또 현대자동차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주식시장에 상장됐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IPO를 진행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는 이번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금액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차가 인도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상장을 통해 인도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정부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를 넘어서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신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허브로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현대차 인도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현대차의 인도법인 기업 가치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는 약 26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본사 시가총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이번 상장 과정에서 공모 주식주의 주식 수의 2.39배에 달하는 청약 경쟁이 벌어졌을 만큼 시장에 큰 관심을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인도 시장에 재투자해 그리고 신제품 개발과 첨단 기술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에서의 현대차의 상장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인도라는 시장이 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또 앞으로 이 현대차가 인도를 발판 삼아 더 크게 나아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이제 이슈 한번 챙겨볼게요.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네요. 이번에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폭탄 발언이네요. 미국에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청원에 서명을 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는 행동들, 발언들을 좀 뭐 하루 걸러 하루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좀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인데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인 아메리카팩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 매일 한 명씩 추첨해서 $100만, 하나로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언론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이라고 좀 강조했지만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투표 관련 금품 제공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그쪽에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로만 들어도 그렇게 해도 되나?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가 맞나? 싶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선거법은 유권자에게 투표나 등록과 관련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제공하는 현금은 직접적인 투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교수는 투표 등록을 조건으로 한 금품 제공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연방선거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촘촘하지 못한 그 부분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잡혀지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앞으로도 또 이번 이슈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머스크 측의 입장은 뭘까요? 네, 머스크는 자신이 제안한 이 청원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트위터인 X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무기소지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2조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이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미국 정치에서는 또 유독 이런 논란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뭐 발언 한마디에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이슈는 사실 우리 시장에도 연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장에도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대응, 뭐 미국 소식까지도 좀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편지혜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